자, 보겠습니다. 가는 뭐예요? A 플러스, 이게 공존이다, 그지? 나가 동하고 다가 융합의 케이스다, 그죠? 1번에 문화 접변의, 이 두 개의 문화 접변의 원인은 달리 말하면 두 개의 문화가 접하는 원인에는 한 사회의 문화 요소가 다른 사회로 이동하여 영향을 주는 것. 이게 우리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문화 전파죠.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가 전파되니까 변하겠다, 그지? 자, 2번에 가는 뭡니까? 가는 문화 융합으로서 안이 있다, 그죠? 융합은 다가 융합이다, 그죠? 2번이 바로 틀렸네. 3번에 나는 문화 동화로서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약할 때 소멸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다. 4번은 문화 융합의 사례로서 멕시코 토착 인디언 전통 문화랑 에스파니아 문화가 만나서 메스티즈 문화가 만들어 이렇게 말하면 그 A 플러스 B가 C가 됐다는 이야기니까죠. 에스파니아가 어디입니까? 에스파니아가 뭐예요? 어느 나라예요? 스페인이다, 그죠? 스페인은 에스파니아가 스페인이야, 에스파니아. 자, 됐고 그렇게 풀면 돼. 자, 오늘 101페이지 계층으로 넘어갑니다. 계층과 불평등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이제 이념적으로는 똑같 공평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근데 세상이 공평하지는 않죠. 완벽하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공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불평등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저께 그저께 최근에 지금 남미에서 데모가 심한 나라가 어느 나라지? 칠레인가 페루인가 헷갈리네. 칠레일 거야. 칠레, 페루, 칠레. 뭐 비사 두개 다 남미에서 헷갈리는데 최근에 여러분 이 칠레인가 페루에서 대규모 시위가 지금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유는 불평등 문제다 말이에요. 왜냐면 그 얘들이 칠레인지 페루인지 모르겠는데 칠레 페루 얘네들이 잘 못 사는 나라는 아니에요. 지금 얘네들의 GDP, 1인당 GDP가 한 2만 불 정도 된다 그러니까 꽤나 잘 살아요. 1인당 GDP 한 2만 불 정도 되는 데잖아. 굉장히 잘 살죠. 우리나라보다 물론 우리보다는 낮지만 상당히 잘 삽니다. 1인당 그건 평균의 평균.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평균 월급이 한 60만 원 정도 돼요. 말이 안 되잖아, 지. 아니, 1인당 GDP가 2만 불 정도 되는데 월급이 60만 불밖에 안 돼. 그럼 뭐예요, 이거? 잘할 사람들은 무지 잘 살고 대다수는 지금 쫄쫄 굶고 있다. 이 말이야. 이번에 이제 데모 일어난 이유가 여러분 버스비를 있잖아. 이번에 데모 일어난 이유가 지금 정부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버스 요금을 얼마 올렸느냐? 우리나라 돈으로요. 버스 요금을 50원 올린 거야. 이것 때문에 지금 대규모 지금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 지금 미친놈들이니까 50원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지하철 요금 50원 올린 거야. 뭐 좀 욕하다가 말겠다, 그지? 우리끼리도 그지? 근데 왜냐면 월급 6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거 내는 것도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나라는 진짜 그 정도는 우리나라는 물론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불평이 있지만은 이 정도는 아니다, 그죠?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게 일부 여러분들 이 기득권 이 칠레 같다 느낌. 기득권 이 계층들이 지들끼리 관료들 고급 관료들 그다음에 고급 장성들 군인들 그지 그다음에 법조인들 정치인들 기업가들 얘네들이 지금 한 패밀리잖아 패밀리 그죠 지들끼리 결혼하고 지들끼리 새끼나 결혼합니다 얘네들이
전체 나라의 부의 거의 상당수를 얘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그 직장인들은 월급 60만 원 먹고 산다겠지. 이놈들이 이 기득권 체계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경관 카르텔을 형성하고 이게 도전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빨갱이라고 공격하고 하는 것이 딱 그거야. 근데 빨갱이지. 이렇게 공격 안 되겠지. 얘네들이 빨갱이라서 빨갱이라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지네들을 공격하니까 빨갱이라고 공격할 뿐이에요. 얘들이 빨갱이하고 관계없습니다. 지금 이쪽 나라에서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 두 가지입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그게 나라와 장소와 시대를 불문하고 이 구조는 경과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념이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이 중요해.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에 도전하는 어떤 세력들은 전부 다 뭔가를 어떤 이유로 공격합니다. 이렇다 이렇게 공격해 나간다는 거죠. 심하죠. 얘들은 우리보다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아마 느낌이 한 80대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80년대가 어떤 세월인가 하니까 지금 그 전두환이가 통치하던 시절이 80년대입니다. 전두환이가 여러분은 요즘 갖고 보면 신문에 나오는데 아주 늙은 노인네 한 사람이 나와요. 대머리 노인네 나오는데 그 양반이 지금은 완전히 팍상 늙은 노인이지만은 1980년대 때 이제 그 양반 거의가 그 광주를 진압하고 권력을 찬탈한 자인데 그때 젊었을 때 40대 후반의 사진 보면 있잖아요. 눈에 진짜 핏발이 쏘여 있습니다. 아주 막 진짜 혈기가 왕성하고 막 그는 사람을 좋아해요. 누가요? 힘없는 사람들이. 진짜 아이러니하는데 어쨌든간에 이야기 없었다. 이게 불평등이 어느 사회든지 불평등한 요소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깨트려 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험에 가끔 나와요. 뭐 앞에 거는 그냥 의미 넘어가고요. 자, 넘어갑니다. 넘겨보시면 뒤에 102페이지에 사회 계층화 현상. 이 불평등 현상이 고착화되면은 우리 하나의 어떤 사회 제도가 되는 그 어떤 계층이 나타납니다. 계층. 자, 그래서 그 사회 계층화 현상 보세요. 사회적 희소가치. 우리가 희소라는 말 알죠? 권력이라든지 재산 이런 것들은 서로 가지려고 그래. 그런데 그거는 양이 적고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그게 희소가치입니다. 희소가치가 불평등하게 분배되어서 뭔가 하나 서열이 나타난다. 그지? 그게 이제 계층이라 표현합니다. 우리가 통상 뭐 상중하 이렇게 나눈다. 그지? 개념이고요. 자, 밑에 이제 우리나라 우리 지금 우리 역사 존재하는 계층 유형 보시면은 거기에 두 번째로 보면 카스트, 이게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 뭐 노예 제도 이런 것들, 신분 제도 뭐 이런 것들 아직도 남아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신분 옛날에 반상의 서열은 없었습니다. 근데 양반과 상놈의 서열은 여러분 국사 공부할 때 뭐 때문에 언제 없어졌어요? 가복. 여러분은 가복 뭐로 배웠어? 가복개혁? 가복개혁이라고 배웠구나. 우리가 고등학교 중고등 그걸 가복경장이라고 해요. 가복경장, 가복개혁인데 그때 이제 우리가 제도적으로는 반상의 서열이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또 다른 게 생겼다. 뭐예요? 재벌과 재벌이 아닌 사람들. 그래서 또 새로운 신종 신분이 생긴 거야. 재벌 1세, 2세, 일반 평민들 생기는데, 어쨌거나, 그게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인류적으로 이런 어떤 그런 계층제도가 많았어서, 요거는 기억해 보세요. 이런 게 우리 계층적으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카스트 제도, 뭐 노예 제도, 이런 게 있었다. 기억하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런 계층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거기 밑에 있는 학설이 나와요. 두 가지 나옵니다. 여기는 종종 시험에 나옵니다. 하나는 계급론이고, 하나는 계층론입니다. 계층론은 막스 베버가 이야기한 것이고, 이런 마르크스입니다.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급론적 설명 방식과 계층론적 설명 방식입니다. 계층론은 막스 베버가 이야기한 것이고, 얘는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가 한 방식이에요. 일단 그 막스 베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스 베버는 사회계층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이것부터 합시다. 이 마르크스는 여러분 사회의 그 불평등 현상을, 계층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이 딱 하나의 기준. 어떤 기준이냐? 경제적인 기준이에요. 경제적인 기준. 이 경제적이라는 말은 생산 수단을 이야기합니다.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없느냐, 두 가지 계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요? 자본가 계급, 이렇게. 자본가. 노동자 계급, 이렇게죠? 이게 난다, 그지? 우리가 보통 뭐, 부르주아라고 그러죠.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입니다. 프롤레타리아. 그 부르주아랑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난다, 그지? 그러면 자본가 계급과 그 노동자 계급, 이렇게 나눕니다. 자본가 계급은 뭡니까?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는 자. 노동자는 생산 수단이 없다냐? 프롤레타리아는 생산 수단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렇게 딱 하나의 잣대로만 나눕니다. 마르크스는, 그지? 그래서 갑니까? 자본가들은 끊임없이 서로 간에서 끊임없이 미워해요. 달리 말하면 이렇게 하면 이 계급론적 관점이 바로 그렇게 되면은 서로 간에 적대감이, 계급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계급의식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적대감이 굉장히 강해요. 즉, 나는 자본가 계급이야. 나는 노동자 계급이야. 의식이 굉장히 확고하고 그래서 서로를 굉장히 미워해요. 이유는 왜 미워합니까? 자본가들은 이 생각을, 자본가들은 이 노동자 이놈들은 말이야, 가진 거는 집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지? 몸뚱이 하나밖에 없으면서 자꾸 달락을 한다. 이렇게 미워합니다. 자꾸 달락을 한다. 노동자들은 어떻게 미워합니까? 이 자본가 이놈들은 말이야, 평생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자본이 있다는 이유로 많이 가져간다. 이렇게 미워합니다. 그래서 미워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 자본가 아니면 노동자이기 때문에 중간이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법적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하는데, 이분법적으로. 자본가 아니면 노동자, 모 아니면 도야, 흑 아니면 백이야. 이렇게 나온다, 그지? 이분법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잣대가 여러분 경제가 하는 이론론.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을 나눈 잣대는 기준이 하나밖에 없다. 기준이 한 개다. 이거를 일원론적 분류, 일원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거 이해하면 돼요. 어렵지 않다,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반면에 이제 막스 베버는 두 사람 다 독일 사람이에요. 막스 베버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누는 잣대가 생산수단 하나만 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인 거, 정치 권력적인 거, 사회적인,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에다 나눠요. 이걸 우리가 다원론 이렇게 말합니다. 다원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막스 베버는 경제적인 이유, 잣대, 즉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즉 하나의 기준으로 나눈다 해서 일원론, 즉 분류, 그리고 이분법적이다. 있으면 자본가, 없으면 이렇게 해놨다, 그지? 근데 막스 베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잣대를 가지고 나눈다. 다원론적 관점인데 이렇게요. 상중하 이렇게 나눕니다. 상중하 이렇게 나눠. 상하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중간이라는 게 중간. 일종의 중간다리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요즘 여러분 이건 뭐 아니면 도지만은 이거는 연결되다. 그래서 이걸 연속적이다. 관계 자체가 연속적이고 서열적입니다. 서열적이란 말은 뭡니까? 높낮이가 있다는 얘기고 상중하 이렇게 높낮이가 있다는 얘기야. 이것도 이렇게 되면 이 계층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층, 상하, 상중하 이렇게 날 때 이때는 이 계층의식이 이 계급론에 따른 계급의식보다는 그 의식이 좀 약해. 이거 전혀 없진 않지만은 그 정도가 굉장히 약하다. 그리고 적대감도 약하다. 이렇게 크게, 물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통 나는 상층이야, 나는 뭐 중상층 이렇게 의식이 없잖아 있지만은 그렇다고 상대방을 막 미워 그러진 않습니다. 상대방이 막 타도이 대상 그런 거 아니야.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계층론에 따르면 이제 뭐가 설명이 가능한, 이게 우리 앞에서 이 말 배웠습니다. 지위, 불일체로 말 배웠어. 그죠? 지위, 불일체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사람은 여러 가지 지위가 있어. 근데 그 지위가 기준에 따라서 어떤 것은 상층으로 분류되지만은 어떤 경우는 낮게 분류된다. 그지? 그게 지위, 불일체였죠. 그게 여기서 나타난다. 그지? 왜요? 기준이, 근데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상이지만은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지탄이 대상받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부자라서 돈은 많지만은 하는 일은 마약이나 처먹고, 그죠? 개구신짓 하면은 이거 없잖아. 이런 게 이것은 설명할 수 있어. 왜? 기준이 여러 가지보다. 근데 여기서는 설명이 안 된다. 그죠? 왜? 여기는 잣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나 공통적인 잣대는 하나 있다. 뭐예요? 막스 베버가 계층을 나눌 때 기준이 세 가지다. 그지? 여기는 뭡니까? 이게 다, 그죠? 두 가지, 마르크스나 막스 베버가 이 불평등 현상을 설명할 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은 뭡니까? 경제적. 그게 시험에, 이런 게 시험에 낸다. 경제적 때야. 오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102페이지 보세요. 일단 계급론입니다. 마르크스 보세요. 기획이 뭡니까? 일원론. 여러분, 이 표현 이렇게 말해요. 일원론. 일원론이 뭐라고? 기준이 한 개다. 근데 그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경제적 기준이다. 그지? 거기 있네. 경제적 요소인, 거기에 다다. 그죠? 그 다음에 니은이 뭡니까? 이분법적이다. 불연속적이다. 이게 이분법적이고 불연속적이다. 달리 말하면 이거는 뭐야? 이거는 우리가 이게 계층로 보면은 상중, 중이 있잖아. 이게 중간, 이게 연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거죠. 그게 아니고, 뭐 아니면 또. 그래서 이거는, 하나 더. 요거 있잖아요. 이 자본가 노동자는 서로 사회적 이동이 거의 안 됩니다. 사회 이동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죠. 노동자가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자본가 될 수 없다는 거지. 그치? 여기서는 여러분, 이 계층론에서는 상중하 이게 사회 이동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노동자하고 자본가는 이런 DNA가 다르다. 질적으로 전혀 다른 이 종자가 다르다고 본다. 그죠? 그래서 갑자기 이게 안 돼. 근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상중하는 있잖아. 이게 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양적인 문제야. 그래서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연봉을 따져볼까? 근데 뭐 경제적으로 상중하 나눌 때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의 의식 한번 조사해 볼까? 여러분들은 연봉이 얼마 정도 되면은 상층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까? 자네가 생각하면 연봉 얼마쯤 상층이 됩니까? 자네의 생각, 연봉 1억? 오케이, 연봉 1억. 자, 우리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봉 1억 정도 되면은 우리 사회에서 상층이다. 그래서 기준, 그지? 그럼 이거 연봉이 어떤 사람이 연봉이 있잖아. 연봉이 어떤 사람이 연봉이 9,999만 원이었어요. 이 친구는 그러면 자네 기준에 따른 상층이야, 중층이야? 중상층이야, 그죠? 근데 좀 더 그 사장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연봉을 만원 더 받았네? 그 얼마가 됩니까? 1억이 되는 거지. 졸지에 뭐가 되니까 상층 올라간다, 그지? 여기서는 이 계층에 따르면은 사회 이동이 휙휙휙휙 가능해요.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이게 종자가 달라. 이거는 인류가 다른 인류야. 그리고 본다, 그죠? 계층 이동이 잘 안 돼. 실제로 우리나라 여러분 그 연봉 1억 되는 사람이 지금 한 60만 명 정도 돼요. 한 60만 명 정도 돼요. 자영업 빼고. 응? 완전 월급쟁이 중에서 한 6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죠. 근데 연봉이 적은 건 아니죠. 많죠. 연봉 1억 받아도 여러분, 이게 이런데 우리 사회가 이제 애 키우기 힘든 게 연봉 1억을 받아가지고 세금 떼고 하면은 좀 줄어들 연봉 1억이라 하더라도 세금 떼면 한 7천 정도 될 거야, 아마. 7천 된다 그러면 7천 받으면 한 달에 얼마예요, 한 달에? 한 556, 그 정도 돼.
550 받아가지고 애 어떻게 키워? 그 돈 가지고 또 돈 모아가지고 집도 사야 될 거 아니야. 애 키워야 될 거 아니야. 부모님, 시골 계신 부모님 용돈 드려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또 장가 간다 그러면 경조사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디 닦았어? 진짜 힘들어요, 세상에. 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케이, 그 이야기. 하여튼간에 그렇다. 다음에 이제 계층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디귿에 보면은 계속 보면 계급론이 디귿입니다. 계급의식과 적대감이 강하다. 리얼에 뭡니까? 사회 이동은 자유롭지 못하다. 요것만 기억하면 돼. 다음에 기타 이제 계층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뭐 다원론이야. 다원론이란 말입니까? 잣대가 여러 개다 이 말입니다. 경제적 요소, 정치적 요소 다 있다, 그지? 니은에 지위 불일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죠? 왜 잣대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잣대에 따라서 상중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다음에 디귿에 서열적이고 연속적이다. 이분적인 관계가 아니다 이 말이야. 또 오른쪽에 리얼에 계층 내 소속감이 거의 없다. 적대감도 거의 없어요. 미음에 사회 이동은 비교적 자유롭다. 까지. 그렇게 기억해 보세요. 그 밑에 이제 그림 그려놨다, 그지? 뭐 좌측이 지금 계급론이고 우측이 계층론이에요. 자, 그러면 오른 밑에 이 사회 계층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완벽하게 공평한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차이가 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네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벽하게 똑같은 게, 근데 똑같이 월급도 다 똑같고, 그지? 그러면 좋을까? 아니면 차이가 나는 게 좋을까? 자네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다 동의합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기능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계층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근데 그게 여러분, 이게 내가 지금 여러분 생각에 옳다 그러다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왜냐면 사실이잖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굉장히 좀 익숙한 사고방식 중에 하나인데 다 똑같으면서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는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 지점을 이제 강조하는 게 이제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차등 보상 체계가 공정한 보상 체계냐 불공정하냐 이거야. 차등 보상. 차등 보상 알죠? 균등 보상이 아니야. 균등이 아니라 균등 보상 체계가 아니라 차등 보상이야. 그러니까 차등 보상 체계가 자, 기능론과 갈등론이 대립합니다. 갈등론이. 차등 보상 자체가 공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기능론의 관점이에요. 근데 아니라 차등 보상 주고는 공정하지 못해 이렇게 말하는 게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왜 그럴까? 이거죠. 기능론에서 이렇게 우리 기능론에서는 우리 기능론이 뭐였습니까? 우리 사회의 각 구성 요소들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다 달라. 기능이 다르니까 뭐예요? 중요한 기능을 가진 사람은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에 많이 가지는 게 당연하다. 이게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기능을 수행한 사람은 그만큼 좀 적게 가져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의사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니까 많이 가져가고 일반 직장인들은 뭐 상대적으로 기능이 좀 덜 중요하니까 월급이 좀 적어도 관계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의사들은 여러분 우리가 인턴 레지던트 하고 나서 받는 월급이 한 1,000만 원 정도 받죠, 그죠? 기본적으로 한 1,500원 정도 받습니다. 근데 우리 일반 직장인들이면 1,000만 원 받으려면은 빠지게 일해야 돼요. 빠지게 일해야 되고 몇 년이 뭐야, 그죠? 아주 그것도 잘 나가는 기업에서 몇 년 동안 뺑이 치고 해야 받는 게 다르다, 그지? 그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야? 이 기여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맞게끔 나누어 가지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말하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게 갈등론의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전제 조건부터 의문을 제기합니다. 기여도가 높고 기여도가 낮다 그러는데 의사는 기여도가 높고 일반 직장인들은 기여도가 낮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누가 의사의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얘기지. 그거는 물론 의사 수술하니까 그건 아니고 일반 직장인들도 일을 안 하면은 사회가 영향을 받는 건 비슷하다 그지. 우리가 흔히들 그게 뭐 청소부 이야기 하잖아. 청소부들이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이 잠자는 시간에 음식 쓰레기 청소를 안 해요. 한 일주일만 청소 안 하면은 인천 전체가 썩은 내가 나기 때문에 우리 살지는 못할 거란 얘기지. 그럼 그 일 자체가 기여도가 낮다고 누가 말할 것이냐. 결론이 이거죠. 그거는 기여도의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이 기득권 집단들이 자기들이 좀 많이 가지고 이 파이가 있는데 이 피자 파이가 있는데 자기들이 이만큼 가지고 가고 싶어. 근데 그냥 이유 없이 가져가려니까 멍하잖아. 그래서 이유를 대랬대. 어떤 이유?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인데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라고 지들끼리 그냥 가치를 부여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달리 말하면 뭡니까? 기여도가 높다 낮다고 말하는 이 기준 자체가 굉장히 자의적이야. 그러니까 기준이 자의적이니까 그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서 많이 가져가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사실. 그렇게 두 개 다이로 완벽한 말은 없습니다만은 이게 완전히 터무니없는 말 아니다. 그죠? 이것도 전혀 터무니없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오케이.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론 보세요. 거기에 기억해 보시면은 밑에 니은에 보세요. 니은에 차등 보상은 뭡니까? 차등 보상은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른 것이며 뭐라고? 그 자체가 공정한 배분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공정한 배분이다. 자, 그럼 디귿에 그래서 그렇게 차등 보상 체계에 따라서 어떤 사회 계층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사회 계층 현상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걸 우리가 말했잖아. 이렇게 사회 계층이 있어야 내가 좀 더 높은 그 단계로 올라가서 열심히 일할 거란 이야기지. 나태하지 않고 그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첫 번째 점. 사회 계층은 뭡니까? 기여에 따른 보상을 함으로써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유도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점 보시면은 차등 보상을 통해서 뭘 한다고? 최선의 기능을 다하도록 우리 구성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리얼해 보세요. 균등 분배 기대치와 개인의 성취 욕구는 부의 관계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회학에서 우리 사회 관계 속에서 마이너스 관계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게 플러스 관계가 있고 마이너스 관계가 있습니다. 요거는 같은 방향이다 이 말입니다. 방향이 같다. 요거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이너스 상관관계란 말은 뭐라고? 두 개의 변수가 반대로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마이너스 상관관계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플러스 상관관계란 말은 두 개의 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예를 들면 A가 커지면 B도 커진다 이 말이 플러스 관계고 A가 커질 때 B는 줄어든다 이게 마이너스 관계예요. 뺀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표현 보세요. 균등 분배 기대치. 균등 분배의 기대치와 성취 뭡니까? 성취 욕구는 마이너스 관계.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똑같이 나눠 가질 거라는 생각이 강하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은 일을 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이게 좋은 게 아니야. 균등 분배라는 게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차등 분배가 좋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 정도까지는 기억하면 충분하겠습니다. 균등 분배 기대치와 개인의 성취 욕구는 마이너스 관계다. 오케이. 그래서 문제가 많다 이 말입니다. 지금 갈등론 보세요. 갈등론입니다. 기억에 사회 계층 현상은 왜 발생했는데 요거는 단순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여도의 차이가 아니라 뭐요? 권력적인 요소. 그죠? 가정 배경. 이거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게 다 결정한다는 이야기야.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지. 이거 누가 말했습니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그 유명한 하나그룹 그 둘째 아들내미인가 셋째 아들내미가 그랬다. 그죠? 그 이름 모르나?
하나 알죠? 김승연 회장이 진짜 부러운 아빠잖아. 우리 워너비 아빠예요, 워너비 아빠. 왜요? 자기 아들이 한 대 맞으니까 조폭 들어가지고 저 팽개 자기 굉장히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다 모르는구나. 한때 유명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이른바 술집에 가지고 저 깽판배 직원하고 싸움보다 직원이 한 대 팼어요. 아빠한테 전화가 온 거지. 김선희 회장이 조폭도 불러가지고 나이트를 완전히 썰었습니다. 그리고 팬놈 나와. 청계산에 있는 거니까 서울에 남쪽 청계산에 파문을 불러고 그랬어요. 그래서 워너비 아빠, 와, 한편은 야지 하면서 우리 아빠가 나한테 쳤어. 워너비 아빠. 근데 그 아들이 여러분, 그 아들이 이제 변호사들에게 불러놓고 술 먹으면서 그때 뭐 여자 변호사도 있고 남자 변호사도 이렇게 갔는데 좀 이렇게 장난도 치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변호사들이 그때 그 변호사가 누가 이름 우리나라 로펌 중에서 김현장이라는 로펌이 있습니다. 김현장이라는 로펌이 있는데 이 김현장 로펌이 우리나라 최고 로펌이 이 김현장 로펌 있잖아요. 여기서 장관도 나오고 여기서 총리도 나옵니다. 실제로. 대법관도 여기서 나와요. 그때 그 변호사들이 김현장 소속 변호사들이다. 그 김현장 소속 변호사들을 그때 로펌이 불러가지고 룸 살롱에 불러가지고 술 먹다가 막 술도 끼얹고 막 욕 찌그러도 하고 근데 걔들이 가면 합격서 못했어요. 왜요? 그 아들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지 아버지는 누굽니까? 현악 회장입니다. 그 변호사들이 그때 그 변호사 애들 부모들도 상당한 사회적인 세력이 있는데 꼼짝 못했어요.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이래. 옆으로 자 샌다 지금 내가 옆으로. 뭐 하다가 말했지? 가정 배경 이런 게 계층을 결정짓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능력보다는 뭐야? 그때 최순실이 달림이가 뭐랬습니까? 아빠가 누구냐도 뭐라고? 실력이라 그랬잖아, 그지? 엄마가 누구냐도 실력이라 그랬잖아. 가정 배경이. 그 아이는 굉장히 사실 똘똘한 아이예요. 그 최순실이 딸내미는 누구지? 정유라. 굉장히 똘똘한 친구야. 여기서 똘똘한 것은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뭐라 관계없이 머리는 되게 사회 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있다는 게 털관계는 딱 알게 차고 있다는 거지. 그것도 실력이래. 맞는 말입니다. 그 친구는 굉장히 갈등론적 관점에서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죠? 니은에 차등 보상은 뭡니까? 지배 집단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배분했기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공정한 배분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넘깁니다. 다 했어요. 자, 페이지 넘겨보시면 사회 계층 구조와 이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회 이동은 아까 설명해서 이게 우리 지금부터는 여러분 특별한 말 없으면은 이 계층론에 따라서 설명합니다. 계층론에 따라서 상정하로 설명합니다. 그지?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사회 이동이 105페이지 보세요. 사회 이동이 있으면 이동 방향 보시면은 이동 방향 노트 시험에 종종 나와요. 어떻게 뭐가 나오는 거니까 수직이동. 수직이동이 시험에 나와요. 수직이동. 수직이동 말은 뭔가니까 여러분. 근데 사장이 몰락해가지고 노가다를 한다든지 그런 게 수직이동. 수직이동 뭔가니까 상중하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수직이동이야. 수평이동은 뭐야? 수평이동은 그냥 같은 레벨에서 중산층이 중상층이 되는 거. 그건 우리 시험에 물어보자. 그건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낸다고? 수직이동. 수직이동 종류가 두 가지다. 그지? 뭐예요? 잘 되는 거. 뭡니까? 상승이동. 못 되는 거. 망하는 거. 하강이동. 여기 두 가지 합해서 이게 수직이동이야. 그지? 요거. 그 개념 익히면 됩니다. 자, 수직이동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계층 서열에 있어서 위치가 상승 또는 하강하는 거. 상승하는 게 상승이동. 하강하는 게 하강이동 말 그대로 이렇게. 다음에 두 번째 칸에 세대 내 이동, 세대 간 이동 있죠? 요거는 세대 내란 말은 뭔가니까 한 세대 안에서 이게 뭐예요? 본인이 잘 되는 거야. 본인이 잘 되는 거. 한 세대 안에서. 이거죠.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우리 집이 되게 가난했어. 그래서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우리 아빠가 가난하니까 나도 가난해. 근데 나는 되게 가난한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기업을 일구었어. 이게 세대 내 이동이야.
근데 세대 간이란 말이니까 세대 간은 요거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비교해요. 그러니까 부모는 가난한데 자식이 잘 됐다. 그러면 뭐고? 세대 간 이동이야. 어렵지 않죠? 그 세대 내 이동, 세대 간 이동. 기억하십시오. 거기 있지 보세요. 예를 봐봐. 청소부 아버지는 청소부 아버지인데 아들이 뭐 사법고시 합격했다. 이게 뭐 잘 된 건가? 뭐 어쨌거나 잘 된 거라 치고 이게 뭐라고? 상승이동, 세대 간 이동인데 뭐니까 세대 간 이동인데 근데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깽판 쳐가지고 그 사법농단에 돼가지고 구속당했어. 그러니까 잘 된 거야, 못 된 거야? 못 된 거야, 그지? 공부 잘 된 건 아니다, 그지? 인생 만사 세용지만 그럼 지금 그 뭐야? 하여튼 이 끝이 좋아야 돼, 끝이. 자, 하여튼 뭐 할 말은 많지만 끝나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개인적 이동, 구조적 이동 뭔가니까 개인적 이동은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위치가 바뀐 경우야. 우리 대부분 다 그러다, 그죠? 개인의 노력이야, 노력. 그다음에 구조적 이동 여러분, 이거는 개인의 노력과 관계없이 사회 구조가 바뀌는 경우야. 대표적으로 밑에 얘가 있다, 그죠? 뭐 IMF가 왔다, 그지? IMF 때는 여러분 개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다 잘렸다, 그죠? 다 잘렸어요. 그냥 구조적 이동이야. 그다음 밑에 이제 그림 보세요, 그림. 요게 지금 조금 전에 봤던 이게 수직 이동, 세대 내, 세대 간 이런 게 참 잘 나오고요. 참 잘 나오고. 자, 그 다음에 그림. 상중하. 이거 뭐처럼 생겼습니까? 피라미드 생겼죠, 그죠? 그래서 이게 피라미드형이야, 피라미드형.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입니다. 여러분 상중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굉장히 그 도형 그 그림으로서는 안정적이다, 그죠?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구조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너무 비중이 너무 커요. 그래서 항상 어떤 불안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안정한 사회 구조야. 그래서 요게 다이아몬드다, 그죠? 상중하. 요게 다이아몬드형이고 이게 굉장히 안정적인, 왜? 중산층이 두텁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기억하면 돼.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회 구조가 여기서 이렇게 바뀌면 어떻다고 이렇게 바뀌면 이거는 사회 구조가 발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발전해. 그 밑에 논도 그죠? 보세요.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서 점차 피라미드형에서 다이아몬드형으로 변천된다. 사회가 발전하다 봅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다음 여러분 그거 넘겨보시면 또 그리면 또 나오죠. 이런 폐쇄적이다 개방적이라는 말은 뭔가니까 그 상하 이동이 이게 자유롭게 발생하는 거 있죠. 이렇게 상중하 이거 왔다 갔다 이게 개방적인 사회 구조예요. 개방적이고 이게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차단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폐쇄적입니다. 폐쇄적. 그리고 보시면 그 밑에 있는 그 폐쇄적인 구조는 수평적인 이동만 가능하지 수직 이동이 허용 안 돼. 거기 이제 봐봐요. 거기에 폐쇄 구조에서 두 번째 점 보시면 오른쪽에 수직 이동 제한. 개방적 구조는 뭐니까 수직 이동 가능. 두 번째 점이 나온다, 그죠? 그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그다음 밑에 기타 여러분 그 계층 구조 보시면은 수평 보세요. 이거는 완벽하게 평등한 세상이야. 이런 거는 이론적으로는 가지면 현실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 그런 불가능해. 근데 이론적으로 그렇다. 그다음에 수직형 뭐예요? 모든 구성원이 다 위치가 다 달라. 이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타원형. 요게 여러분 사회가 이렇게 말하자. 피라미드에서 이렇게 하면은 발전되다 보니까 여기서 또 이렇게 발전한 거야. 타원형 요거는 여러분, 타원형 요거는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구조예요. 즉, 이 복지 사회가 아주 퍼펙트하게 구비되면은 타원형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야. 거기에 이거 타원형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 세 줄 끝에 보세요. 복지 사회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고위에 정보화 및 세계화에 대한 아주 낙관적인 어떤 입장에서는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 착각합니다. 착각이야. 그냥 그렇게 봅니다. 또 밑에 마지막 요 네 번째는 꼭 익혀야 돼. 모래시계. 모래시계는 여러분 뭐예요? 이게
중산층이 완전히 몰락한 사회야. 이게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양극화. 그 밑에 나온다 그죠? 보세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이런 말이죠. 양극화를 설명한다. 양극화. 양극화. 제일 마지막에 끝에 양극화라는 단어 보입니까? 양극화. 양극화를 설명해 가장 적절하다. 두 번째 줄 끝에 됐습니다. 오른쪽에 오역산 가볼까요? 2번, 4번 볼까요? 계급론은 이분법적이다. 그죠? 불연속적이다. 계급의식이 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7번은 계층에서 우리가 지위 불일치가 나타났었죠. 맞습니다. 19번에 차등 보상을 통해서 최선의 기능을 유도하는 것. 기능론이다. 그지? 10번에는 균등 분배 기대치와 성취욕과 분의 관계는 기능론의 관점이죠. 기능기였습니다. 오케이, 이제 그 정도 보고요. 잠시 끊겠습니다.